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바다가 좋아, 산이 좋아? 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바다도 청량하니 참 좋은 공간일 수 있겠지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초록빛깔로 뒤덮인 산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육지는 바다보다 600배나 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식물이 만들어낸 차이죠. 바다에서 사는 식물은 평균 20일 정도 사는 단세포 식물입니다. 이에 반해 육지의 평균 식물의 수명은 100년을 넘게 사는 나무로 채워져 있죠. 우리는 보통 식물에 둘러싸여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다에서는 우리는 특별한 장비 없이 호흡할 수도 없죠.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숲과 산에 더 끌리는 것이 아닐까요?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려 할수록 더 많은 식물들이 연두빛 농원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유리오프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키우는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온화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학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상록, 소, 간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겨울에도 푸르른 잎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노란색 꽃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는 식물이고요. 다음은 줄리앙 앵초입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줄리앙 앵초는요, 2개 구매하시는 것부터 색상을요 다양하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골고루 보여드립니다. 앵초는요, 다른 봄꽃에 비해서 개화하는 시기가 조금 더 이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도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묵은 떡잎을 따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무리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 물을 주실 때 꽃과 잎이 매우 많아서 물이 잘 스며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잎을 잘 걷어서 물을 주시던가 저면 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 마름 없이 관리해 주시면 예쁘고 건강하게 키워내실 수 있습니다. 색감도 정말 예쁘죠. 햇빛을 받으면 색감이 더욱더 쨍하고 예쁘게 피어나는 줄리앙 앵초입니다. 햇빛을 역시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식물은 라넌큘러스입니다. 나난클러스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꽃이 피어나면 너무 예뻐서 웨딩 부케나 다양한 꽃다발, 꽃바구니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입니다.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잘 자라나는 화초라 생각해주세요. 라넌큘러스 물주기는 흙 표면이 마르며 화분에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죠. 또 화분에 키울 경우에 여름에까지 꽃을 불려주다가 여름 동안에는 성장을 멈추면서 휴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델피늄입니다. 델피늄은 돌고래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푸른 꽃이 마치 시원한 바다에 사는 돌고래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델피늄은요, 꽃이 매우 여리여리해 보여도 노지에서도 월동이 잘 되는 식물입니다. 파란 색상이 주는 특유의 시원함과 청량함으로 인해서 유럽 정원의 신비감을 얹어줄 수 있는 식물입니다. 화분에 키울 경우에는요, 묵은 떡잎을 잘 제거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델피늄은 꽃말이 좋기 때문에 선물로 해 주어도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델피늄입니다. 봄을 닮은 화사한 꽃식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영원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스토크도 색상별로 입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 개는 랜덤 발송되는데 2개 이상부터 최대한 색상 골고루 보내드리고 있죠. 스토크는요, 꽃에 조금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꽤 친숙한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정원 가꾸기에도 좋고 꽃병에 꽂아서 실내에 두기도 좋은 식물이 스토크입니다. 스토크는 저온에 강한 내한성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보여줍니다. 더운 환경보다는 어느 정도 저온 처리가 되어야지 개화를 잘 보여주죠. 다음 식물 가자니아 보여드릴게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국화과인 식물인데요. 키는 20에서 30cm 정도까지 자라나는데 꽃이 마치 빈센트 반 고흐 유럽의 예전 식물 꽃을 보는 듯한 강렬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색상을 하나의 꽃에서 볼 수 있는 가자니아도 있고요. 잎이 은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독특하면서도 멋스러운 자태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마라고데스 앵초는요, 진한 분홍색, 연분홍 두 가지 색상 농원에 들어와 있죠. 겨울부터 봄까지 윗부분에서 꽃대 나오다가 이렇게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꽃이 층층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매우 화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통풍이 잘 되고 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 두어야지 꽃대에서 꽃이 잘 피어나죠. 화분에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되겠고, 앵초는 잎이 참 많은 식물이죠. 아랫잎이 떡잎이 생기면 떼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0도 이상이지만 너무나도 따뜻한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 식물은 칼세올라리아 혹은 주머니꽃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빽빽하게 나와 있는 초록 잎들 사이에 주머니꽃의 꽃대가 서서히 올라오다가 이렇게 풍성한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꽃은 매우 크고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평범한 식물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하는 식물이죠. 다음 식물은 레위시아인데요. 레위시아 요즘에 꽃의 미모가 뿜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레위시아는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다육식물이죠.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2개 이상 구매하시면 색상 골고루 섞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잎이 매우 광택감 있는 다육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추위에도 강하고 물마름도 잘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잘 맞춰주시면 봄부터 가을 그리고 겨울까지도 쭉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이죠. 어렵지 않게 키워볼 수 있습니다. 꽃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잎장이 매우 길쭉하게 빠져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묵은 잎들은 떼어내 주시면 깔끔하게 키울 수 있어요. 공기 정화 능력도 있는 식물로도 알려져 있죠. 색감이 파스텔 톤 느낌도 나면서 매우 화사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레위시아만큼 화사한 식물 알리섬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알리섬 바라보고만 있어도 정말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은은한 달콤한 향까지 나면 매우 좋은데요. 오늘 알리섬 달콤한 향기도 보여줍니다. 알리섬 꽃은요, 넓게 퍼지면서 자라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테라스나 마당에서 키우기 적합한 식물이죠. 겨울철에는 베란다에서 관리해 주시거나 행잉 화분에 식재해 주시면 수영이 잘 잡히게 됩니다. 알리섬 색깔도 다양하기 때문에 믹스로 심어서 알록달록 컬러감을 나타내기도 매우 좋죠. 오보코니카 앵초도 보여드릴게요. 오보코니카 앵초는요, 잎이 상대적으로 다른 앵초에 비해서 크고 넓고 꽃대가 낮게 올라와서 피는 유형을 말합니다. 오보코니카 앵초 혹꽃임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매우 화사하고 꽃의 크기가 커서 눈에 매우 잘 띄는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오보코니카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인데요. 여름철을 잘 견딘다면 단연초로도 키워볼 만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마가렛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별로 중품과 송품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외목대로 키울 수 있는 외목대 마가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잎이 쑥갓을 닮았고 목질화가 진행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 쑥갓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마가렛은요, 원산지가 아프리카 북서초의 카나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죠. 햇빛을 좋아하는 마가렛은요, 한여름철을 제외하고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외목대 소품 목마가렛 보여드릴게요. 핑크색과 또 다르게 매우 청순하고 화사한 느낌 가지고 있죠. 핑크 색상은 매우 쨍하고 귀엽고 앙증맞다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에는요, 실내에서 간접강으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마가렛인데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시들고 꽃이 피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목대로 키워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건조는 피하되 가습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좋고요. 꽃이 피어나게 되는 시기에는요, 물을 충분히 주시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투톤으로 빛나는 메리골드입니다. 색감 정말 예쁘죠? 두 가지 색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메리골드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풍부한 색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인기 만점 식물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잘 죽지도 않아서 초보 식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봄이 다가올수록 라벤더의 계절도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은데요. 라벤더는 꽃의 향기, 잎의 향기 너무 좋아서 예로부터 허브 식물로도 정말 많이 알려진 식물입니다. 허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보랏빛깔의 매력적인 꽃을 보여줍니다. 다음 식물은 보카시 철쭉 소품인데요. 대품, 중품 사이즈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담하고 예쁜 사이즈입니다. 각각의 포트마다 꽃대, 꽃 몽어리가 생겨져 있는 상태고요. 뒤로는 쿠페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꽃들이 줄기를 따라서 종종종종 피어나는 쿠페아입니다. 얼굴이 작은 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유리호프스도 소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가자니아처럼 잎과 줄기가 은엽 색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개나리처럼 빛나는 식물이고요. 조연초는요, 파란 색상 들어와 있는데 12cm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연초는요, 마치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꽃이 피어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하늘 줄기 끝에 꽃이 뿅 하고 달리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은 크로커스입니다. 총 3가지 색상의 크로커스 있는데요. 원산지는 유럽 남부, 지중해 연안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재배하는 인기 많은 원예 식물입니다. 크로커스는 알뿌리와 비슷하게 생긴 두꺼운 줄기인 구슬 줄기에서 자라며 잎은 꽃이 핀 이후에 자라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수선화인데요. 수선화는요, 종류별로 총 12종류나 되는 수선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향기가 솔솔 나는 향수선화부터 노란색 색상의 겹꽃의 겹수선화, 미니 수선화, 그리고 현재 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줄리아 제인까지 정말 다양한 수선화가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화 다음으로는 히아신스인데요. 히아신스도 5가지 색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근 식물들은요, 꽃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의 햇빛이 잘 필요합니다. 실내에서도 히아신스는요,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아신스만의 특징은 향기가 매우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5가지의 히아신스 모두 키우다 보면 매우 좋은 향기에 취할 수 있죠. 향기 별꽃은요, 새실과 블루, 핑크 총 3가지 향기 별꽃이 있습니다. 향기 별꽃 역시 백악과의 구근 식물입니다. 잎의 모습을 보시면 부추잎과 흡사한 모습 가지고 있죠. 겨울부터 봄까지 개화하는 품종입니다. 영어로는 스프링 스타 플라워라고 해서 봄 별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이름은 자화, 부추, 향기 별꽃 등으로 보입니다. 누운주름인데요. 누운주름 지난주보다 훨씬 더 많이 개화를 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수평으로 퍼져나가듯이 자라나는 지피 식물 일종입니다. 다음 식물은 히어유입니다. 황금 부추라고도 불리는 야생화로 가성비도 있고 번식력도 좋은 식물이죠. 히어유는요, 황금빛깔의 노란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번에 페랭이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분홍 색상과 보라 색상의 페랭이 들어와 있습니다. 줄기 끝에 꽃이 달리는 것이 특징이고 꽃의 무늬도 정말 아름답죠. 마치 누가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 보여줍니다. 겹동이, 주황동이 지나다 보면 유럽 페랭이 보라 색상이 있는데요. 떡잎은 제거해 주시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화는 4개국화 있고요. 그 뒤에는 화태떡쑥 새로 입구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화태떡쑥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들은 사랑초 되겠죠.
사랑초는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동안에는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주면서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싹이 어릴 때에는요, 물을 소비하는 양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아껴서 키워주다가 잎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충분히 물을 주면 좋겠습니다. 사랑초는요, 햇빛에 대한 요구량이 높은 편입니다. 햇빛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키우시는 공간 중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햇빛이 많을수록 꽃들이 많이 보여주죠. 햇빛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시면 식물 등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랑초 시비를 하는 방법은요,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할 때 스푼에 3분의 1 정도의 알비료를 올려주셔도 좋고요. 꽃이 피는 동안에는 딱히 관리할 게 없습니다. 이때에는 물만 잘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꽃이 메인인 사랑초 식물들은요, 기본적으로 해를 잘 보여주시면서 물을 말리지 않으면서 관리하시면 좋죠. 사랑초는 물 한 번 말렸다고 꽃봉오리가 마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키우기 무난한 식물 중 하나죠.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두고 키우셔도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말려서 축 처지는 과정이 한 번은 괜찮은데 몇 번 반복되면 식물도 지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나 물을 말리지 않는 것 외에는 잘 자라날 수 있죠. 사랑초를 예쁘게 키우시다가 꽃이 서서히 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이렇게 지금 피어나는 동양종 사랑초의 경우에는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물을 조금씩 아껴줄 필요가 있죠. 꽃이 없어지게 되면 역시 물 소비량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주지 마시고 통상의 물을 식물 관리하듯이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적당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구근이 휴명기에 들어가면 아예 물을 주지 않고 화분채 말려서 다음에 가을에 다시 싹이 나는 걸 기다려 주셔도 되고, 구근을 캐내서 그늘진 환경에서 보관을 하셨다가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초는요, 아주 차가운 겨울 바람만 아니면 통풍을 잘 시켜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날이 따뜻할 경우에 오후에 창문을 살짝 열어서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사랑초도 답답한 겨울에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러플 사랑초는 다른 사랑초에 비해서 하얀 색상 꽃이 희귀하게 피어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루타 사랑초는 연한 분홍색깔과 보라색이 오묘하게 섞여서 예쁜 꽃을 보여줍니다. 언뜻 보면 폼폼을 닮았는데 호꽃으로 피어나죠. 포프레아 살멋은요, 영상을 찍을 때는 해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꽃을 오므리고 있는데요. 해가 비춰지면 살몬 색상의 꽃을 보여주죠. 다음은 쿠루미찌찌지인데요. 철쭉가의 식물인데 쿠루미찌찌지 이외에도 농원에 정말 다양한 철쭉가 식물들 있습니다. 왁스 플라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꽃잎이 왁스를 입힌 듯한 특이한 질감 때문에 이름이 명명이 되었고요. 절화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풍성한 잎과 꽃 때문에 많이 화분 선물도 하고 집안에서 식재도 해서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주면 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죠. 차이니스 자스민입니다. 자스민은요, 꽃에서 나는 향기가 매우 좋죠. 자스민 차, 무리화차가 따로 있을 정도로 향기로운 식물로도 유명합니다. 가을부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작은 꽃봉오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예정인데요. 늘어지는 가지의 초록 잎들이 매우 예쁜 느낌입니다. 향기가 좋아서 자스민을 많이 찾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앵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잎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앵초인데요. 빨간 색상의 꽃이 피어납니다. 우리가 보통 식물 중에 무늬가 들어가 있으며 희귀하다고 느껴서 희귀종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잎에 또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 앵초인데요. 색상이 세 번 변한다 하여 무늬 삼색 앵초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진한 분홍색 색상까지 하나의 식물에서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삼색앵초입니다. 앞서 보신 무늬 삼색앵초에 비해서 잎의 색상에 무늬가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색앵초 모두 월동이 가능한 식물들이고 추위에도 강하죠. 원종 시크라멘입니다. 진 분홍 색상이 계속해서 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 시크라멘이 추위에 약하다면 원종 시크라멘은 추위에 매우 강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원종 시크라멘은요, 아주 올망졸망한 꽃들이 아래를 향한 듯이 매우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특징 가지고 있죠. 다음은 징구르마입니다. 농원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계속해서 인기를 보여주는데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어나는데 꽃이 지고 나서 수술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특히 폴리앵초 시리즈 항상 많이 보여드렸는데 골드, 중품이 이렇게 예쁜 꽃을 보여주는 포트가 생겼네요. 폴리아나 앵초 시리즈들은요,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중부 지방에서 노지 활동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날이 밝으면 예쁜 꽃들을 올려주고 있죠. 폴리아나 앵초들의 특징은요, 겹겹이 쌓여가는 꽃잎이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품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cm 내외로 잘 자라나는 소형 종이기 때문에 작은 정원과 화분에도 적합하고 베란다에서 키우기도 무리가 없는 식물 되겠습니다. 식재하는 위치는 양지 바른 공간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무리 없이 식재 가능하십니다. 종류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 모두 구매하셔서 봄에 식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재하는 간격을 포기가 금세 좋아지기 때문에 20cm 내외로 간격 설정해 주셔서 식재해 주시면 아름다운 유럽풍의 정원을 가꿔내실 수 있습니다. 장미를 연상시키는 빼곡한 겹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른 봄에 개화를 하는 경우에는요, 5월까지도 쭉 개화를 해주는 장기간 개화하는 꽃입니다. 또 앞서 보신 품종들과 마찬가지로 꽃줄기가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아담한 느낌 그리고 풍성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만한 품종 되겠습니다. 또 꽃이 힘이 없게 고개를 숙인 듯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꽃줄기가 직립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울어지거나 약간 고개를 떨구듯이 자라나는 품종이 아닙니다. 이는 완다앵초 역시 마찬가지죠. 농원의 완다앵초는요, 총 3가지 색상이 있고요. 앞서 보신 폴리아나 앵초 시리즈와 또 다른 야생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화사한 느낌의 색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스텔 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특히 블루 색상 경우에는요, 인기가 많아서 재고가 소량으로 남아있는 거 꼭 확인해주세요. 줄리안 앵초는요, 색상 랜덤으로 소품으로 농원에 입고되어 있습니다. 농원의 폼폼 앵초는 총 7종 세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가지 세트로 구매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색상을 보실 수 있죠. 다른 앵초에 비해서 추위에 강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폼폼 앵초는요, 이렇게 꽃대를 나중에 쭉 올려주면서 낮게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화분에 식재를 하시든 정원에서 키워주시든 아담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 터치미 앵초입니다. 터치미 앵초 5가지 색상이 모두 다 다르면서 정말 화려하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터치미 앵초 5종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색상이 예쁘면서도 호꽃임에도 불구하고 쨍한 느낌으로 눈을 사로잡는 식물입니다. 식물 자체와 꽃 자체가 귀한 겨울철에 매우 반가운 식물 중 하나죠. 다음 식물은 청아지손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아지손이는 청보랏빛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야생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상용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식물이고요. 줄기가 늘어지듯이 자라나게 됩니다.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나고 건조에도 강한 고산지 식물 되겠습니다. 꽃이 청색으로 피기 시작하기 때문에 청아지손이 풀이라 이름이 붙었죠. 줄기는 포복성으로 옆으로 퍼지듯 자라나는
자라납니다. 그 옆에 녹화상록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종류는요, 농원의 녹화상록 의아리, 그리고 몬타나 의아리, 홑곶, 그리고 상록 의아리 중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골고루 입고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녹화상록 의아리는요, 연두빛깔 그린 색상의 꽃이 매력적이고요. 몬타나 의아리는요, 연분홍빛깔 꽃이 예쁘게 피어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아리 종류는요, 노지 활동이 가능해서 노지에서 식재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노지에서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 겨울에는 잎이 모두 사그라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면 봄에 또 새순이 올라오죠.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은 분홍색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리스본을 처음 보는 경우에는 뭔가 솔잎을 닮은 듯한 모습도 보이고 다육성 성질을 가진 다육식물인가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리스본은요, 밝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실내에서 키우시는 경우에는요, 유리창을 한번 통과한 햇빛이 풍부한 공간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석조과에 속하는 비단 동자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나고 가뭄도 잘 견디고 뜨거운 햇살도 잘 견디고 웬만한 척박한 환경에서도 정말 번식 잘하는 식물이죠. 그 옆에는 무늬가 들어간 무늬 장구채입니다. 꽃대가 마치 장구채처럼 생겨났고요. 꽃도 보시게 되면 매우 크고 탐스럽게 생겼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풍성한 느낌의 이메리스도 있습니다. 이메리스 하얀 색상, 분홍 색상 세트로 구매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두 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고요. 흰색은요, 꽃몽오리와 꽃을 보여주기도 한 포트가 생겼습니다. 분홍 색상은 올해 정말 인기가 많은 색상이기도 하죠. 다음 보여드릴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는 무려 종류가 4종류 있죠. 언제나 보아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디기탈리스는요, 자라면서 수직으로 성장하면서 자라납니다. 겨울꽃 하면 빠질 수 없는 시크라멘 되겠습니다. 프릴감이 넘치는 시크라멘은요, 소량으로 입고돼서 재고도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빠르게 문의 주실수록 원하는 색깔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크라멘은 수줍음과 겸손이라는 꽃말 가지고 있죠. 고개를 떨구 듯한 꽃이 아름다운 식물이죠. 천리향 사이즈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입고되어 있습니다. 천리향이라는 이름은요, 꽃이 피어나면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향기가 매우 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은 분홍 색깔 꽃이 동그랗게 모여 피어나고요. 길쭉하고 윤기가 나는 작은 잎들이 꽃 주변에 모여서 앙증맞은 수영을 보여주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한번 걸쳐서 나오는 햇빛을 선호하고요. 솔채입니다. 솔채는 스카비오사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우리나라에서 자생할 때에는 깊은 산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약재로도 사용이 되는 식물인데요. 푸른 색상과 보라 색상 두 가지 색상을 오묘하게 띠는 둥근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작은 꽃이 여러 개 모여있는 형태로 자라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때문에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 냉기를 뚫고 피어나는 또 하나의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쌀입니다. 농원에는 총 4가지 색상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라쌀이로 유명한 식물인데요. 그 외에도 3가지 색상을 또 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 되겠습니다. 쌀이는요, 늦겨울부터 봄까지 꾸준하게 꽃을 피고 지고를 반복해 주면서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인 식물 되겠습니다. 신비롭고 우아한 수영을 가지고 있죠. 농원의 철쭉도 정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진한 진분홍 색상 계열 보카지 철쭉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그 외에도 다양한 철쭉 보여드릴게요. 만병초는 총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대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약간 추운 겨울의 날씨를 머금으면서 꽃눈도 잘 형성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병초는 흔히 10,000가지 병을 치료해주는 식물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식물로도 또 유명한 식물이기도 하죠. 물은요,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더 자주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겉흙이 마르는 대로 겨울 제외하고는 듬뿍 주시면 되겠죠. 잎의 면적이 넓은지라 물로 잎 샤워를 시켜주시면서 충분히 적셔
지켜가며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입니다.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지금 꽃이 정말 좋은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가 고향인 식물 되겠습니다. 호주 매화는 영하 5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늘진 공간 피해서 베란다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바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창가에 두고 키우기 적합한 식물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겹고강나무입니다. 현재 잎은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새잎과 새꽃이 피어나는 식물 되겠습니다. 꽃눈을 위해서 잠시 휴면기에 들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겹고강나무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식재하시기보다는요. 언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두시면 더욱더 잘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원의 팥꽃나무는요, 총 2가지 색상과 종류가 있는데요. 꽃이 라일락과 비슷한 느낌으로 피어납니다. 잔잔하게 피어나는데 매우 풍성한 느낌도 가지고 있고 색상도 너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아담한 키에 예쁜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서 인기가 요즘에 정말 많은 식물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연두빛 농원을 구독해 주셨다면 팥꽃나무의 인기 알고 계실 텐데요. 팥꽃나무는요, 꽃이 오랫동안 피어나서 불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귀성과 아름다움 때문에 명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죠. 크기가 작아서 10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잎은요, 보시게 되면 개나리와도 비슷한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꽃은 물이 지어서 피어나죠. 관상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봄철에 피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시기 딱 좋죠. 다음 식물은 밥티시아입니다. 중품 15cm에 심겨져 있고요. 콩가 식물로 추위와 더위에 모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키울 수 있는 노지월동 야생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가지 색상 있고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정원에서 키우기 정말 좋은 식물 되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뿌리 잘 내리고 잘 자리 잡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주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리를 세팅하기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식물들과 혼합 식재해 두어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토종할미꽃입니다. 노지월동이 정말 잘 되는 단연초 야생화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토종할미꽃 분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봄을 알리는 반가운 식물이기도 하죠. 땅속에서부터 꽃대가 쭉 올라오면서 형성해서 잘 자라나죠. 점점 자라나면서 고개를 숙이는 할미꽃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원의 깽깽이 풀도 숨을 쉬고 있는데요. 깽깽이 풀은요, 보랏빛 꽃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어나기 때문에 정원의 암석 등등에 식재해주기 너무 좋습니다. 또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나고 이와 같은 추위에서도 잘 견뎌내는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화 계속해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은방울꽃입니다. 지상부는 이렇게 말라 휴면기의 상태에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뿌리는 생동감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 눈 사이로 자라나는 복수초 있습니다. 새복수초와 개복수초 2가지 종류가 있죠. 개복수초와 새복수초 어떻게 구분할까요? 개복수초는요,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활짝 피어 꽃만 보이다가 잎이 나온다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복수초 다음에 또 보여드릴 식물이 바로 노루기인데요. 노루기 역시 2가지 토종 노루기와 새끼 노루기로 나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종 노루기에 비해 새끼 노루기 꽃이 더 작고 귀엽게 울망졸망 피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종 노루기는 청보랏빛으로 꽃이 많이 피어나는데 간혹 하얀색 꽃도 보이더라고요. 꽃에 솜털이 나서 자라나는 모습 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다음 식물은 아이리스 핑크파르페입니다. 시베리아 붓꽃이라고도 불리는 식물인데요. 노지월동 야생화로 우리나라 여름과 겨울 모두 강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구근씩 식재가 되어 있는 구근 식물입니다. 열심히 성장을 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절화 안개꽃을 닮은 장미 조팝입니다. 줄기에 꽃이 다닥다닥 달린 듯이 피어나는데요. 이맘때는요, 이렇게 잎과 꽃이 모두 없지만 들이시기에는 참 좋은 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죠. 꽃이 예쁜 시기에는 다 수요가 높아져서 꽃의 가격도 상승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미 조팝 이외에도요, 이렇게 애기 말발돌이도 들어와 있습니다. 분홍 애기 말발돌이
15cm 보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죠. 높이는 60cm에서 50cm 정도의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 꽃이 피어나는 여름 야생화라 생각해주세요.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지금 알리움 포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퍼플 센세이션입니다. 구근의 크기에 따라서 10cm 포트와 15cm 포트 두 가지 크기로 식재를 해둔 상태입니다. 알리움은 외떡잎 식물 백합목,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알리움 퍼플 센세이션 글로브 마스터 모두 보랏빛의 큰 둥근 꽃을 보여주게 됩니다. 알리움은요, 예전부터 정말 추식구근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너무나 좋을 정도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은요, 매우 우아하고 고혹적으로 피어나는데요. 식물 아직 이렇게 작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잎의 모습, 줄기의 모습이 매우 꼬불꼬불하여 바비아나 꼬불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고요. 그 옆에는 아름다운 미니 만병초도 있습니다. 리카는 상록성 소감목으로 작은 나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해주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 자태를 보여주죠. 크기는 15에서 30cm 내외이면서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납니다. 진달래과의 식물이기도 하죠. 연한 하늘색을 닮았는데 실물로 보면 약간 연보랏빛도 도는 느낌입니다. 한여름에 고온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여름에는 반그늘로 옮겨서 키우기 시작하면 잘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애기별꽃은요, 통풍을 잘 시켜주면 겨울철 베란다에서도 무리 없이 잘 성장합니다. 작은 별 모양의 푸른빛 꽃을 개화하는 별감감이인데요. 크로바 꽃의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양지를 좋아하는 식물로 꽃이 피고 지고를 반복하고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식물이죠. 그 옆에는 외성 후룩스 있습니다. 진 분홍 색상으로 피어난다 생각해주세요. 후룩스 식물은요, 자체가 생명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도 꽃을 많이 피워주죠. 프로겐스 바람꽃 역시 정말 매니아층이 많은 식물입니다. 꽃이 동글동글하면서도 귀여운데 색상이 정말 화려한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마사토에 식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묵은둥이 레웨시아입니다. 목대 정말 단단하죠. 다음 식물 짜보아주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보아주가는요, 원산지가 유럽인 꿀풀과의 식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주황 뱀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뱀무는 햇빛 좋아하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운다면 어디서든 잘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약간 습한 토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좋죠. 주황색 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뱀무입니다. 영하 30도까지도 견디기 때문에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 베란다 월동도 물론 가능한 식물입니다. 벨뱅크 뱀무입니다. 앞서 보신 주황 뱀무와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이 피어나기 전에 잎은 이렇게 주황 뱀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이 피어나면 확연히 다른 듯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매화 헐떡이 보여드릴게요. 매화 헐떡이 이름부터가 매우 야생화 같은 느낌 들죠? 야생화입니다. 하얀 색상의 별 모양의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수직으로 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음은 동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겹꽃으로 피어나는 겹동이, 녹화 색상의 녹화동이, 그리고 주황동이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겹동이는 약간은 민들레를 닮은 듯한 모습으로 피어나고 잎장은 작은 시크라멘과 비슷한 느낌도 보여줍니다. 겹동이 다음에 보여드릴 녹화동입니다. 녹화동이는 아직은 꽃이 피어나지 않았는데 꽃을 보시면 각각의 동이 다 키우고 싶을 정도로 오묘한 매력을 보여주죠. 주황동이는요, 잎장의 색상이 앞서 보여드린 2가지 색상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톤 다운된 느낌 가지고 있고 자색 빛깔도 보여줍니다. 세랭이 다음 보여드릴 식물 역시 매우 독특한 느낌의 식물인데요. 바로 유럽 봄바지입니다.
앙증맞은 꽃대가 쭉 뻗어 올라오는데요. 봄의 예쁜 하얀 꽃을 보여주는 식물입니다. 그 뒤에 상록의아리 보여드릴게요. 상록의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록성 사계절 내내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 되겠습니다. 약간 넝쿨성 성질도 있죠. 다음 식물은요, 휴켈라입니다. 휴켈라도 종류별로 잎고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겨울 잎 관상 식물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휴켈라는요, 겨울의 극강의 추위에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진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매우 잘 자라나죠. 조경용으로도 매우 우수합니다. 형광색의 휴켈라는요, 노란 계통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늘을 좋아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양지는 햇빛이 약간은 일소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켈라는 식재할 때 간부, 즉 지표면과 뿌리가 경계되는 부분을 위에 올라오게 식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깊게 식재를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또 간격은 너무 좁게 심는 것보다는 최소 20에서 30cm 간격을 띄어서 식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구름국화인데요. 구름국화는요, 뒤태 미인이라는 별명이 있죠. 꽃의 앞면을 보았을 때랑 뒷면을 보았을 때의 느낌이 새삼 다르죠. 구름국화는요, 고산지대의 땅에 붙어서 자라나는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피식물처럼 활용도 가능하죠. 우아하고 고혹적이며 묵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츠첼라인데요.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 품종으로 촉도 많고 이쁜 색감이 특징입니다. 다른 목단에 비해서 작게 자란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죠. 우후 풍광은요, 우아한 느낌의 핑크 색상인데 흰색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고 핑크색이 안쪽으로 감돌면서 자라게 되는 베스트셀러 목단 되겠습니다. 홍비치 역시 매해 많이 찾는 품종 중 하나 있는데요. 진한 붉은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품종 되겠습니다. 예홍 환채는 환하게 빛나는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목단 되겠습니다. 역시나 굉장히 붉은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붉은 색상 원하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품종 되겠고요. 도금은요, 보카시 목단으로 인기가 정말 많죠. 지난 해에도 빠르게 품절되기 때문에 조기 품절에 유념해 주셔야 하는 품종 되겠습니다. 저희 화왕은 꽃 중에 왕이라는 별명 가지고 있죠. 걸맞게 붉은색과 적자색이 절묘하게 피어나는 품종 되겠습니다. 키는 150cm 내외로 성장하게 되죠. 무균, 전륜 같은 경우에는 우아하고 고혹적인 자태의 대명사라고 불립니다. 검붉은색 목단 품종 중에 단연 기품을 자랑하는 품종이죠. 그리고 황간 보여드릴게요. 황간은요, 예로부터 일본의 하얀 목단과 미국의 노란 목단으로 만들어진 품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은은하고 연한 노란 색상 피워주죠. 진한 노란 색상을 원하신다면 바츠첼라, 연한 노란 색상 원하신다면 황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령도와는 은은한 분홍 색상이 매력적인 목단으로 꽃잎은 분홍색, 꽃술은 자홍 색상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색상이 정말 조화로운 편에 속하는 목단입니다. 저희 목단은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pH 농도 7.0을 선호하기 때문에 심으시고 석기가루 살짝 뿌려주셔도 매우 좋습니다. 심을 때는 뿌리 사이에 공기층이 메워질 정도로 물을 주시고요. 둔턱을 만들어 주시고 배수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달은 겨울철에 식재를 해도 잘 적응을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첫 해가 추위 때문에 부담된다 느끼시면 부직포 살짝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웬만한 따뜻한 지방이라면 그냥 키워도 아주 전혀 무리가 없죠. 하지만 이제 강원도나 서울 이북 굉장히 추운 지방이라고 느끼신다면 꽃눈이 마르지 않게 물을 오히려 자주 주지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식재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예쁜 꽃을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꽃 보는 첫 해는 적응도 하고 세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진보다 못나게 보이는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주시고 한 해를 지나게 되면 건강하고 예쁜 꽃을 보여주게 되죠. 각약은 가을부터 초봄까지 식재하는 식물 되겠습니다. 노지에 심는 경우 구덩이를 파주셔서 뿌리 길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0cm 정도 파내서 이렇게 식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눈이
보이도록, 촉수가 보이도록 식재해 주시면 되겠죠. 식재 간격은 여유를 두시면서 50에서 70 정도 생각하시고 식재해 주세요. 크리스마스 로즈 헬레보루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색상은 랜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매해 주실 때 흰색 계열, 분홍 계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원체 랜덤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 색깔을 확실히 지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식물로 유럽, 서아시아가 원산지인 식물이고요. 키는 20에서 50cm 정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12월부터 3월 사이로 대표적인 겨울 식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노지 식재 가능하고요. 노지 월동 잘하는 겨울철에 강한 식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도 많이 키워주시는데요. 크리스마스 로즈는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뿌리 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화분을 늘려주시면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받침나무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주 받침꽃, 흰 받침꽃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칼리칸투스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성장이 잘 되고요. 꽃은 목련이나 수련을 닮았는데 이와 또 다르게 매우 개성이 있는 식물입니다. 노지 활동 가능한 만병초를 찾고 계시다면 울릉도 만병초 추천드리겠습니다. 만가지병을 고친다고 전해지는 식물로 유명한 만병초죠. 이름 그대로 만가지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4m 정도로 나무로 크게 성장하는데요. 성장 속도가 늦은 것이 특징이죠. 백합 보여드리겠습니다. 흑백합 뿌리 돌고 있고 이렇게 한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흑백합은 매우 고혹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백합 되겠습니다. 흑백합 말고 농원에 흑색의 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흑패모 되겠습니다. 흑패모 이렇게 12cm 포트에 한 곳씩 심겨져 있는데 검은 날이라고도 불리는 흑패모는요 5월경에 꽃이 피어서 6월, 8월까지 피어나는 꽃은 여름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농원의 홍화제비꽃은요 묵은 등이로 튼튼하게 입고 있고 하얀 색상 찾으신다면 미국 제비꽃 역시 있습니다. 홍화제비꽃, 미국 제비꽃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비꽃 특유의 야생미 가득한 꽃의 모습과 잎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지구엽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구엽초는 봄에 앙증맞으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식물이죠. 이렇게 요맘때 가을 겨울 시즌에 키울 식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고 식물 관리해야 될 것도 많고 오히려 식물들 많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야생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고 또 겨울 식물들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동백 역시 겨울 시즌을 대표하는 식물 맞습니다. 동백꽃 종류별로 이렇게 꽃망울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농원에도 동백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cm 포트부터 다양한 종류의 중품 동백도 있기 때문에 중품 동백은 문의 주시면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독일붓꽃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독일붓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정원에서 정말 많이 사랑을 받고 각광받는 식물이죠. 각각 보여드리는 식물들도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식물인데요. 꽃이 풍성하고 화려해서 정원의 활기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한번 식재를 해 놓으면 매년 봄 또는 초여름에 화려하게 개화를 하는 식물이기도 하죠. 독일붓꽃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포트를 보시면 뿌리가 너무 깊게 식재되지 않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붓꽃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식재를 하실 때 배수가 좋은 토양에 식재를 해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고요. 뿌리의 윗부분이 흙 위로 약간 드러나게 심어야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얇게 식재해서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시면 잎을 잘라서 정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추위에도 매우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 걱정해 주시 않아도 좋지만 땅이 녹을 즈음에 식재해 주는 게 좋죠. 오늘은 독일붓꽃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